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출 논설위원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 명절 이후에 추석 연휴가 끝나가는 거죠, 이번 주에. 이제 다음 주면은 중국도 중추절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이제 오픈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들, 관심이 다시 또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변수들을 조금 나열을 좀 해주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상당히 중요한 변수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일단 세계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한일 전쟁 문제, 이것이 선진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 자국통화 절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브라질 중심으로 한 반발이 지금 커지고 있어서 당분간 보호주의 움직임, 한일 전쟁 움직임은 계속해서 증시에 이슈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이달부터 이제 G2 국가들, 미국과 그 다음에 중국의 그 지도부 교체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가시권에 오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TV 첫 토론회가 있었습니다는 사실 이걸 계기로 해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물론 이제 이전부터 예비적인 일정을 지금 쭉 가고 있습니다는 실질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는 사실 다음 달 중국과 미국의 지도부 교체 결과에 따라서 경제 정책의 방향이 이게 결정되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가 사실상 외형상 오늘 진행자께서는 증시도 조용하고 외환시장도 정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는 상당히 큰 일정으로 이렇게 잡아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음 주에는 사실 증시 사항이 경기적 측면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일본에서 제42차 IMF 연차 총회가 있습니다. 이 총회에 관심이 되는 것은 내년도에 세계경제 성장률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그것도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내놓기 때문에 지금 아시겠습니다는 세계경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예측력이 가장 높은 IMF가 내년도의 세계경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이런 측면이 사실상 다른 어떤 변수보다도 주가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자, 이 글로벌 환율 문제, 그리고 또 정치적인 이슈, 실물 경기에 대한 이야기. 사실 실물 경기가 제일 또 중요할 텐데, 이 성장 동력인 중국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 중국을 두고 차이나 리스크라고도 불릴 정도인데요. 중국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로 보십니까? 네, 우리가 추석 연휴 기간에 가장 먼저 세계적으로 이렇게 국제금리 시장에서 많이 얘기 듣는 것이 중국입니다. 그동안 중국에 대해서는 경착륙 우려 여기까지는 얘기했습니다는 우리가 추석 연휴 기간에 국제금리 시장에서는 차이나 리스크다 하는 이런 용어가 다시 재등장할 정도로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것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것은 아마 시청자분이 한국경제TV의 전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잠시 말씀드리면 주력 산업인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PMI 지수가 2개월 연속 50m로 떨어지는 이런 양상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주력 산업인 수출이 2.7%, 8월에 2.7% 떨어졌거든요. 이 중개 수출 증가율이 30%, 40% 가졌던 게 아니겠습니까? 네. 2.7%게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중국이 차이나 리스크 글로벌 증시에 이렇게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이 이런 요인들이 구조적 요인이냐 아니면 일시적 요인이냐 동시에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시적 성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역시 최대 수출적인 유럽이 경기 안 좋다는 측면. 그리고 지도부 교체 이 시기에 지금의 현 지도부가 내일 모레면 교체가 되는데 이 중국 경제에 빨리 좀 청소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지금 치우려 하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중국 경제의 성장률을 빨리 떨어지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부양책도 이게 발표되고 있습니다는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경기부양책은 새 지도부에 넘기는 것이 기존 지도부의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경기부양책 얘기 나오고 시청자분도 여기 전문가라 오시는 분들이 사상 최대의 경기부양 하더라도 실질적인 경기부양책이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이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구조적 요인도 있긴 합니다는 이러한 특수한 시기적 상황에 따라서 지표를 좀 떨어뜨리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새 지도부 이후에 들어서는 이후에 어떻게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인가 하는 모습이 향후의 중국 경제 항반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성장률이 둔화되게 되면은 연착륙과 경착륙,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의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중국 경제 차이나 리스크 이게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이제 불거지다 보니까
중국 경제 앞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이 많이 나오죠. 과거에도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이렇게 둔화가 되고 또 저점이 회복될 때 이 저점이 회복되는 시점에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것이 뭐 루트형 가느냐, V자형 가느냐, U자형 가느냐, W자형 가느냐, L자형을 하느냐 무슨 장난치는 것 같지 않고요. 네. 그죠? 뒤로 돌아보면 우리가 뒤에서 돌아보면 그때 당시엔 굉장히 이슈가 됐었지만 뒤로 돌아보면 굉장히 장난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언어의 유의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사실상 그때 당시에 그 정책 당국자들도 이게 무슨 형이다. 이렇게까지 당신분들도 정책을 주도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아쉬웠던 대목이 있고, 그때 당시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 경기 회복세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 한번 비판하는 시각이 있었었는데요. 바로 왜 그러냐면 그것이 그만큼 중국 경제라든가 그때 당시 한국 경제 앞날에 대해서 여러 시각이 제시될 수밖에 없는 아주 종전과 다른 환경이 도래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 경제가 그동안 시청자는 어떻습니까? 엊그제까지 중국 경제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성장률이 들어가다 보니까 당혹스러운 측면, 이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과거의 중국 경제의 성장에 대해서 낙관적 시각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고집스럽게 그 견해를 주장하는 시각, 이런 것이 혼탁되면서 상당 부분 중국 경제 앞날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시각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일단 단기적 문제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soft landing, hard landing 문제고, 중장기적인 문제는 growth path 문제입니다. 성장 경로의 문제죠. 그런 과정에서 middle income trap 문제, 중증 함정에 빠지느냐 문제. 그리고 가장 극단적인 비관적 시각으로 중국 경제가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 내지는 일시적 문제점이 하나의 폭풍우처럼 그것이 나쁜 쪽에 시너지가 돼서 네. 하나의 중국 경제를 덮칠 것이다 하는 이런 루비니 교수가 파워포 시스템 이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지금 대체로 보면은 지금까지는 중국 경제 앞날을 우려하는 시각이 과거보다 많았긴 했습니다는 아직까지는 이런 경착륙이라든가 중진국 함정에 빠질 것이다 이런 우려 시각은 그야말로 우려 시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전히 지속 가능성,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단기적으로 보면 연착륙에 무게를 두는 기관들이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을 경우에는 실제 이루어지는 경우는 좀 극히 드물었다는 부분. 그건 이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이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너무 비관적인 시각을 많이 얘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투자적인 측면에서 우려하는 시각을 미리 전해주면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방송을 통해서 경제가 실질적으로 빠지는 것을 예방적하는 기능도 되거든요. 그게 이제 한국경제TV의 공과입니다. 그래서요. 항상 이렇게 어렵게 얘기한다면 너무 비관적이지 않느냐 하는데요. 그 실제 발생 여부 당시에 얘기하는 것은 예방적 차원의 정책적 처방 효과도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네. 중국 경제도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우려가 사실 실제 발생되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선제적으로 정책을 소리했던 부분을 빨리 정책을 추진한다면 실제 빠지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투자의 시청자분의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측면도 또 우리 PD라든가 이런 분들께서 주제를 선정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주제를 선정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정치 이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감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주요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에 미국은 양당 후보 간의 첫 TV 토론이 있었고 이 공화당의 롬니 후보의 판정승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미국의 재정 절벽 우려가 최대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요? 저도 이제 어제 TV 토론을 처음부터 지켜봤습니다는 그 말 잘하는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 이제 후보가 되겠죠 지금은. 네. 민주당 후보가 그렇게 당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결국 위기 4년 차에 국민들이 많은 희생을 줘서 오바마 정부에 좀 위기 극복해라, 경기 회복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었는데 경기는 회복되고 있죠.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에 육박할 정도로 아주 그죠? 근데 실제로 보면 미국 국민들은 경제 성장률 잘 모릅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이렇게 보면 2007년도라든가 90년대 초반에 있으면 경제 성장률 그건 잘 모르겠다. 그러나 실업률은 뭐가 뭔지는 알겠다. 이렇게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보면 외형상으로 경기 회복됐다 하더라도 국민 표심과 직결되는 소위 실업률과 같은 고용 사정이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서 이 오바마 정부에 대해서 가뜩이나 입장이 좀 약연 상태에서 롬니 공화당 후보가 아주 그 사이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파고드는 모습인데요. 크게 두 가지였었죠. 하나는 일자리 창출 문제 하나 크게 이슈가 달았었고, 두 번째는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많이 얘기했던 재정 절벽 문제, 피스컬 크래프 문제, 이걸 어떻게 갈 것이냐. 근데 사실은 일자리 창출 문제 관련보다는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재정 절벽 문제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국의 대선의 그 본격적인 이런 가시권이 들어옴에 따라서 재정 절벽 문제는 계속해서 글로벌 증시의 이슈가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 현 대통령과 그다음에 밋 롬니 공화당 후보, 뭐 두 분이 이제 다 이제 대선 후보가지만 TV 토론의 그 격한 내용들 어제 시청을 다 하셨다니까 좀 네. 요약을 좀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 문제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시각이에요. 네. 다만 이제 일자리 창출을 어떤 각도에서 하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시장 경제 원리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롬니 후보고, 그 다음에 미국의 좀 다소의 글로벌 차원에서 좀 틀이 좀 깨진다 하더라도 사실상 미국의 그 산업을 좀 보호해서 일자리 창출을 좀 특히 중하위계층의 일자리 창출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 오바마 대통령의 어떤 일자리에 대한 공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는 이슈가 이렇게 그 논점의 그 차이가 없었는데요. 재정 절벽 문제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론적 태도가 롬니 공화당 후보는 재정 절벽 문제, 국가 채무 문제는 미국 경제 최대 현안인데 어떻게 해서 잡아줘야 되느냐. 지출을 많이 했으니까, 오바마 정부가 당신네들이 지출을 많이 했으니까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 재정 적자가 확대됐을 때 지출을 삭감해야 되는 긴축을 강조하는 소위 로크프 독트린을 애초부터 강조해왔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긴축 쪽을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편 데 반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적자인데, 오히려 이렇게 적자인데 이때일수록 지출을 줄이면 긴축해서 성장은 더 들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적자라든가 국가채무는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지출을 증대시키고 성장을 촉진시켜서 경기를 회복되면 누진적인 미국의 재정 수입 구조로 볼 때는 경기만 회복되면 재정 적자는 금방 삭감된다 하는 이러한 크루그만 독트린 입장을 선택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 해도 요 재정 절벽 문제는 양측이 완전히 구별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당선되느냐 이 모습에 따라서 미국 경제 향방, 그 다음에 글로벌 증시 향방이 크게 가릴 것이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미국의 일자리 창출보다는 재정 절벽 문제가 아마 시청자분이라든가 투자자분이 더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 재정 절벽이라는 단어는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버냉키 절벽이라고 표현을 쓰더군요.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절벽이라는 단어가 어감도 좋지 않지만 실행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데, 자,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의 그 경고를 울리고 있는지 정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측을 하고 계십니까? 결국 이제 대선 결과의 모습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론적 근거가 다른 점을 감안해 볼 때. 근데 어제 TV 첫 토론하고 나서 저도 이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퀘션을 자꾸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그 롬니 후보가 공화당 후보가 오바마 대통령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개인적 약점이 아니고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4년 동안 그 위기를 극복 과정에서 취했던 여러 가지 정책. 사실 토론이라는 게 철저하게 준비된 자만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보면 정말로 많이 이렇게 준비했다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대목인데요. 분위기상으로도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토론을 보면 분위기상으로 보면 그거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분위기상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 보니까 역시 토론에 나가려고 그러면 그만큼 많은 사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은 비단 TV 토론뿐만 아니라 한국경제TV의 전문가로서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도 아마 시청자분의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마 철저히 준비를 하시는 것을 어제 교훈을 좀 우리가 삼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어제 딱 보면 롬니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하더라도 네. 사실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오바마 대통령의 지도가 꾸준히 올라가는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그렇습니다. 지금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양당 제도가 유지하는 게 뭐냐 하면 양당 제도가 자기의 계층들을 이익을 대변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좀 다르죠? 우리도 정당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 국가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치 얘기는 좀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네. 근데 미국 양당 제도가 취해지는 입장이 그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왜 국민들이 보여주느냐? 자기 지지층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정당은 나중에는 신뢰를 지킨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은 지금의 상태에서는 지난 4년 동안
오바마 대통령의 전통적 지지층들이 상당히 두터워진 점을 감안해 볼 때 사실 그 선거 결과는 그래도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지금까지는 높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재정 절벽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는 기후로 거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저도 시청자 여러분 생각하고 저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사실상 미국의 재정 절벽 문제는 누가 당선되는 것은 제가 정책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어도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당선되든 간에 재정 절벽에 사전에 좀 이렇게 합리적 대안을 낳아서 세계 증시가 어렵게 되는, 미국 경제가 어렵게 되는, 그래도 한국 증시가 어렵게 되는 이러한 사태를 좀 방지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재정 절벽이라는 단어, 물론 당파나 이 정쟁이 있습니다만 발전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시장의 우호적인 결과가 결국엔 나올 것이다. 이렇게 또 바라보시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글로벌한 이슈, 그다음에 또 내부적인 이슈,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뤄봤는데요. 해안을 또 주신 분입니다. 예,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